아니, 자네 뒤통수 표정이 왜 그러나? 뒤통수에 표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 자, 가보자고. 오늘 우리 21번부터 하면 되죠? 아니지, 31번부터지? 자, 31번부터 일단 목표는 40번까지 10문제인데, 하나만 38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저거 하나 빼고 9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8번 엄청 어려워. 저거 그냥 푸는 것만 보여줄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풀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거는 너무 어렵고 저거 안 풀어도 그래요. 자, 가보자. 아이, 괜찮아. 좀 안 돌아갈 수도 있지. 괜찮아. 나도 수학 문제 풀 때 잘 안 돌아가. 자, 보자. Since we know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bias가 무슨 뜻이죠? 네? bias. 바이어스? 편향, 편견 이런 뜻이지. 자, 우리가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we need to try to limit the harmful impacts. 자, 우리는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유해한 효과를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거 잘 읽어보시면 편향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선입견 없애는 건 안 되니까 선입견의 부정적인 영향이라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they can have 어쩌고저쩌고 이건 임팩트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 이거 끝까지 이렇게 목관대절로 처리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문제 없지. 편향을 없앨 수 없으니까 편향의 유해한 효과라도 없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A. 그것이 그렇다면 괜찮아요? 안 되지.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를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 위에. 자, A 단절이고 B는 괜찮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적절한 편향을 없애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그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 단절의 근거가 하나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걸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안 돼요? 자, 일단 요거 있을 것 같고 둘 다 보여줄게. 자, den으로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야. 일단 it은 명확하게 단절인 이유가 없어요. 여기 단수명사 없어. 얘도 복수지. 저 impact도 복수죠. 그러니까 it이 받아줄 명사가 없는 거야. 맞서 싸울 대상이 없다 단수로. 그래서 요걸로 단절이라고 끊으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den은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줄게. 자, C 가보세요. It is important that 대절이야가 중요하다. We are aware when one of our cognitive bias, 우리의 인지 편향 중에 하나가 활성화됐을 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make a conscious choice,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we need to be aware, 우린 인지해야 된다. of the impact, 영향, the bias has, 그 편향이 가지고 있는 영향.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가지고 있는 영향을 인지해야 된다. 만약에 then으로 B를 끌었잖아? 그럼 C 다음에도 B가 못 와요. 이게 괜찮나? 여기 있는, 자, 봐봐. 이거 표시하지 말고 we need to try to limit the harmful impact. 이 문장 있죠? 얘랑 we need to be aware of the impact.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then으로 끊었으면 C 다음에 A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A로 안 되거든. if it did가 해결이 안 되거든, 여전히. 그치? 뭔가 한다는 얘기가 없었잖아, 여기. 뭔가 한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만약에 C를 첫 선지로 골랐어도 C에서 A가 안 되기 때문에 C, B, A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C에서 B가 끊어지는 근거가 주어진 문장에서 B를 끊어진 근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순환농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then이 아닌 거야, 단절의 근거가. 단절의 근거 it입니다. 자, it이면 어쨌든 우리는 자, B를 X로 처리할 수 있었고 C 다음에 A가 안 되죠? It did. 그것이 했다면 이란 말 쓸 수 없지, 여기서. 연결 안 되지? 답은 CBA. 자,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자, 요거는 약간의 우리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일단 문제 풀 때 없다고 가정하고 풀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 is a right distinct from, 다르되 but related to, 관련 있지만 다르되 privacy랑.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right to be forgotten이랑 right to privacy를 비교하는 글입니다. 그렇죠? 안 썼다. The right to be forgotten이랑 privacy를 비교한다. The right to privacy, privacy란 다른 것보다 the right for the information traditionally regarded as protected or personal. 이렇게가 묶일 거야. 이렇게가 이 information을 수식하는 정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얘가 명사거든. 얘가 not to be revealed란 투부정사가 right를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중간에 있는 분사구를 빼버리면 for information이 의미상 주어, not to be revealed가 투부정사 형용사, right. 그럼 해석하면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권리래. 프라이버시는. 근데 어떤 정보냐? 전통적으로 간주되는 보호된 또는 개인적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보호됐던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권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A. 자, 그러한 권한을 인정하는 동기는 allow individuals to move on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정의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특정한 이벤트나 특정한 시기에 의해서. 그래? 얘가 그럼 프라이버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온다면. 프라이버시가 이게 맞아요? 특정한 시절로 정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프라이버시의 인정 목적인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지? 애초에 비밀이었으면 뭐 움직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단절입니다. 근데 이거 세모로 썼어도 괜찮아요. 이거 약간 A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물음표로 세모 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B.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contrast. 반면에 잊혀질 권리는 얘는 그럼 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판단할 거는 얘가 만약에 바로 온다면 글 전체는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두 번째 선지에 온다면 첫 번째 선지에 privacy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privacy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일단 B에서 right to be forgotten으로 넘어갔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C를 보세요. Despite the reason for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거 privacy 얘기 아니지. 그럼 B가 첫 선지예요. privacy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야. privacy 주어진 문장에서 끝나고 첫 선지부터 바로 right to be forgotten으로 소재 전환한 겁니다. B 읽어보자. 잊혀질 권리란 반면에 어떤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거냐?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알려졌던 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잊혀질 권리래요. 그래? 잊혀질 권리는 대략적으로 뭘 포함하냐면 right of an individual not to be forever defined. 영원히 규정되지 않을 권리래. 정보에 의해서 특정 시점에 이게 A랑 똑같은 말이었는데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평생 규정받지 않게 해주는 권리가 잊혀질 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 일단 올 수 있을 것 같고 C는 어때요? C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Right to be forgotten을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Right to be forgotten은 can sometimes come into conflict with other rights. 다른 권리들과 충돌할 수 있다. 이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제한입니다. 제한. C가 마지막으로 빠져야 돼. 이거는 BAC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잊혀질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기존에 형사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감옥 갔다 왔다는 이유로 평생 범죄자 낙인 찍혀서 사는 게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논의에서 우리 대부분은 아직 전과가 없으니까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또 정당한 경우도 있어요. 사건에 따라서 이거는 평생 낙인 찍혀야 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렵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기존의 어떤 형사 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도 한다. 자, 근데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공중보건 이슈나 보안 이슈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징역형 출소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 있지. 보통 뭐 하는 양반들이 그거 차지? 성범죄. 이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보안 처분과 더불어서 이거 카톡에 본 적 있나 혹시? 주변에 성범죄자 이사 오면 카톡으로 알림 뜨는 거 알아요? 카톡으로 뭐 보내주는 거 있단 말이야?
당신들한테 안 가고 아마 부모님한테 갈 텐데, 주변에 이 학군 안에 만약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됐고 신상 공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사 오면 그게 다 뿌려져요. 카톡으로. 근데 그게 10년이야. 10년 지나면 그 기록이 말소된단 말이야. 그 시점에 잊혀질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잘못된 짓을 했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한 5년을 감옥에 썩었어.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이후에 이 범죄 사실이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게 맞을까? 라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10년이나 이 사람이 그래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았고 그 사이에 사고 안 쳤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봐주자라는 의견이 있고, 이 씨발 새끼는 이거 그냥 뒤져야 된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이거 그냥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그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 지났다고 해서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범죄나 아니면 강력범죄로 유죄 판결 받고 보안 처분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년 지났으니까 나 이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 이제 경찰 할래요. 내지는 갑자기 얘가 초등학교 교사를 한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근데 이제 성범죄를 저질러서 5년 동안 감옥 갔으면 그냥 보통 범죄는 아닐 거야. 화끈하게 저질렀어. 이 새끼 미친놈이야 이거. 진짜 이랬는데 미친놈인데 이거. 얘가 10년 지났으니까 나 이제 새 삶을 살래. 나 초등교사 할래요.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렵겠지? 이게 잊혀질 권리의 한계인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잊혀질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은 10년 지나도 당연히 임용 못해요. 당연히 못하고, 심지어 내가 알기로 학원에서 일 못하는 걸로 알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자, 33번 가보자고. 근데 다른 사건들은 괜찮아요. 사람 죽이고 나서는 학원에서 일할 수 있어. 왜요? 뭐 괜찮던데? 쉽지 않아요. 살인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왜냐면 살인 같은 강력범죄나 폭행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처분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징역 출소하면 끝이야. 근데 이제 살인 같은 거는 징역이 길잖아. 한 30년 들어가잖아. 30년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폭행은 말이야,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와요. 합의까지 가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어봐, 영상 좀. 그러니까 단어 잘 외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네가 제일 제시율이 높아. 좀 잘해왔는데. 오늘 못했잖아. 야, 원래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야. 얘네들도 지금. 야, 그렇게 남자놈이 그렇게 꼬리 없어 보이게 끌고 들어가고 진짜 물귀신 작전 진짜. 너무 애기 너무 그러지 마 우리. 가오사하네. 자, 1학년들이 잘생긴 척. 아니 1학년 얘기하지 말라고. 제 멘탈 나간다고 자꾸. 자. 30. 와, 좀 치노. 33번 가보자. 자, 요거 조금 어려워요. 요거 좀 어렵다. 경제학자에게, 근데 어떤 경제학자냐? 성공하는 경제학자인데, 이게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succeed in figuring out, 찾아내는 거야, 사람의 선호 구조를. 이거 읽어도 별로 이해 안 되거든? 넘어가고. explaining behavior in terms of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이거 동명사 주어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변화의 관점에서, 기저에 깔려있는 선호와 비선호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그래서 찍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첫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 근데 이해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잖아. 일단 가보자고. 일단 우리 뭐 정도는 잡았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 저건 알잖아. 얘는 알지. 이건 알잖아? 행동을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고 가볼게요.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원한다. 적어도 얘는 주어진 문장에 대한 예시는 확실히 아니야. 그치?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얘는 배제할 수 있어요. 자, B. 예를 들어 that 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베이비 붐, 저거 출산율 폭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baby bust. 이건 뭐겠어? 그러면 출산율 폭락을 얘기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지. 그치? 출산율 폭증과 출산율 폭락을 이게 resulted from 어디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increase and then a decrease in the public's inherent taste for children. 아이들의 맛이란 말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선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애들을 썰어 먹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아이들에 대한 본능적인 선호, 본질적인 선호의 증감에 의해 베이비붐과 베이비버스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시하고 places, 위치시킨다. 사회과학자들을 어디에?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얘랑 같은 말이잖아. 문장의 뼈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괄호 다 묶으면 뼈대가 보인다.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선호와 비선호의 변화로 베이비붐과 베이비버스트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대중의 아이들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야, 이게 주어진 문장이랑. 세모입니다. 사실 거의 동그라미지, 이 정도면. 정확하게 이해시잖아요, 주어진 문장에 대한.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를 읽고 나면 주어진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기저에 깔려있는 선호와 비선호의 변화로 행동을 설명하는 거. 즉, 행동이 변한 이유가 이 사람이 내재적으로 이 행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베이비붐의 원인이 갑자기 사람들이 아이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베이비붐이 발생했어 라고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급락했잖아.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애들을 존나 싫어해가지고 애들을 안 낳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로 연결이 되지? C. 경제학에서 그러한 논증은 would be equivalent to saying. 자, 그러한 논증은 주어진 문장 다음 여기서 그러한 논증은 없죠. 얘는 없었어. 얘가 여기 있었지. 자, 그러한 논증은 뭐랑 똑같냐면 rise and fall in mortality. 사망률의 증감이 뭐에 기인한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선호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괜찮아. 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망률의 증감이 대중의 죽음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의 변화 때문에 유발됐다고 보는 거랑 똑같은 논증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얘는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장 다음에 못 올 것 같고, 자, B 다음에 A가 와야 돼요? C가 와야 돼요? A는 안 돼?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원한대. 이거 아이들에 대한 선호 때문에 아이들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아이들에 대한 선호가 올라갔기 때문에 출산율 올라갔다 이런 주장 아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야겠지. A가 안 되지. B 다음에 B, C,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요거 맞은 사람 있나 혹시? B, C, A. 뭐야. 아까 B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봤어, 강지민 씨가. 자, 34번 가보자고. 자, 오랜 시간 동안 랜덤 샘플링은 좋은 지름길이었다. 랜덤 샘플링이 뭐지? It made analysis of large data problems possible. 만들었다. 큰 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A 괜찮아요? 처음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그걸 나중에 할 수 있기 하기 때문이다. 랜덤 샘플링이 무슨 말이야? 랜덤 샘플링? 그거 아니에요? 그냥 시험해보세요. 뭐 그런 거보다는 랜덤하게 샘플을 뽑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올 수 있나 그러면? A가 오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치? A는 아니야. 자, B. But much as converting a digital image or song into smaller file results in loss of data. Information is lost when sampling. 자, 그러면 여기 but이 있잖아. 얘를 묶으면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작은 파일로 전환하는 것이 데이터 유실을 유발하는 것처럼 정보는 유실된다 샘플링 할 때.
괜찮아요? 제가 주어진 문장을 잘 봐봐. 주어진 문장에서 샘플링에 대한 평가가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good shortcut이라 그랬지. but 정보가 유실된대. 괜찮지 않아 그러면? 괜찮았어요. 얘는 샘플링에 대한 평가가 플러스였고 but 나오고 나서 샘플링에 대한 평가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B는 볼 수 있습니다. C. A fitting example may be the light field camera. 자, 적절한 예시가 광각 카메라일 수 있다. 예? 광각 카메라? 근데 이건 뭐 이름이니까 더는 뭐 그냥 그렇다 쳐. 이건 뭐 괜찮을 것 같아. 자, which captures not just a single plane light as with conventional cameras, but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 자, 그리고 광각 카메라는 한 장면만 찍는 게 아니고 전체 광각을 찍는 카메라래요. 뭐하니? 그러게. 야, 조용히 좀 해봐. C. 볼 수 있나? 주어진 문장 다음에. 랜덤 샘플링은 좋아. 적절한 예시가 광각 카메라다. 될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이거 세모다, 손. 이건 X다. 난 모르겠다. 아, 이런. 자,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일단 세모로 두자, 그러면. 그럼 이제 X를 족치면 돼요. X를 족치면 앞에 무슨 말이 나올지가 이제 드러날 거야. 처음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모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나중에 그걸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Because the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 전체 광각에서 오는 빛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본 데이터에 가깝다. 그러므로 정보는 더 재활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진보다. 적어도 카메라 얘기가 이거 앞에 있어야 되지. 광각 카메라가 사진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광각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 이렇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 우리는 일단 편의상 CA를 붙여볼 거예요. 근데 이걸 검사를 하긴 해야 돼. B가 이 사이에 들어간지 검증해야 되고 B가 여긴지 B가 여긴지 검증을 해봐야겠죠. 자, B 읽어보시면 랜덤 샘플링은 부정적이다. 나쁘다. Having the full data set provides a lot more freedom to explore. 전체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탐험할 자유를 보장한다. To look at the data from different angle. 그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고요.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거 그럼 아직 예시로 안 들어갔네, 얘가? 이거 일반론이네요. 일반론이야. 랜덤 샘플링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차라리 그냥 큰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일반론을 얘기했으니까 얘가 앞에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시가 광각 카메라고 이거 굉장히 넓은 사진을 한 번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 크롭할 수 있다. CA로 연결되지. 다음 BCA예요. 맞춘 사람. 자, 35번 가보자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저 커피 빅사이즈예요. 그럼요. 저거 내가 들으면 빅사이즈처럼 안 보이긴 해. 순서 타이밍이 잠깐만 들어봐요. 와, 저 얼굴 크게 같으신데. 백사이즈예요. 이것도 그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 이거 들고 있으면. 아이폰 미니처럼 보인다고 막. 백사이즈예요? 백사이즈예요. 아니, 백사이즈라니까? 백사이즈잖아, 이거. 야, 내가 그거 들으면 종이컵 같아. 컵보드 일반 사이즈거든요. 맥심 종이컵만 하잖아. 이렇게 되니까. 우와, 충격적. 아, 그렇습니다. 자, 가보자고. 35번. Development of the human body from single cell provide many examples of the structural richness. 예? 인간 몸의 발달은 단세포로부터 제공한다 많은 예시들을 구조적 부유함에. 뭔 소리야 이게? That is possible when repeated reproduction of random variation. 요게 랜덤한 변형의 이 반복된 생산이 뭐랑 결합되는 거냐면 non-random selection이랑 결합된다. 이 두 개가 뭔가 키워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random variation은 세포 분열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 분열은 랜덤이죠. 그치? 근데 그 중에 누가 살아남는지는 랜덤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야.
분열되는 과정 자체는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나오지만 그 중에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철저히 뭐에 따라 결정된다? 필요에 따라 결정되고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은 랜덤이지만 누가 사는지는 랜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이 발달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 Those in the right place that make the right connections are stimulated. 적절한 위치에 있고 적절한 연결관계를 가진 친구들은 자극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배제된다 하면 이거 non-random selection의 예시일 수 있지 이게. A는 X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X 치는 사람들 많구나. 자, B 보시면 The survivors, 생존자들은 있어요? 생존자들 나올 수 있어? 생존자들은 못 나오지 않겠어? 생존자들이 나오려면 누군가가 배제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Non-random selection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셀렉션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 셀렉션이 시작돼가지고 일부는 살고 일부는 뒤졌다가 나와야 survivors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B는 단절이라고 단언할 수 있고 C. All phases of body develop from embryo to adult exhibit random activities at cellular level. 자, 모든 그 몸 발달의 과정은 보여준다. 랜덤한 활동을 세포 수준에서. 그 다음에 몸의 형성은 어디에 달려있냐? New possibilities generated by these activities. 이러한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가능성에 의해 의존한다. 이게 뭐랑 합쳐진 거야? Coupled with 뭐랑 결합된 거죠? Selection of those outcomes. 결과들의 선택. 근데 어떤 결과들이냐? 이 those가 단절이 아닌 이유가 뒤에서 이걸 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outcomes를 관계사절이 수식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단절이 아닌 거야. 자, 어떤 결과? Satisfy previously built-in criteria.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지도에 맞는 것들. 얘가 주어진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Random variable이 non-random selection과 합쳐진다가 여기 똑같은 말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거는 얘냐, 얘냐야. 둘 중에 하나에 배팅을 해야 돼요. 근데 C가 주어진 문장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럼 C를 먼저 두는 게 맞겠지. 이거 이해가 되나? 자, 다시 잘 보세요. B는 명확하게 끊어져. The survivors가 특정이 안 됐다. 얘는 날려. A는 적절한 데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놈들은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C는 얘랑 아예 똑같이 random variation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포들을 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결과를 내는 이 랜덤하지 않은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C를 먼저 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는. Always, new structure is based on old structure. 옛날 구조는 이제 새로운 구조는 옛날 구조에 근거하게 되고 각각의 선택 과정에서 일부 세포를 선호하고 나머지를 없앤다. 이제 그러면 The Survivors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부가 살고 일부가 죽었기 때문에 생존자는이 나올 수 있어. A는 어때요? 맞는 곳에 있는 놈들은 살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있는 놈들은 죽는다. 그거 같은 말이네 이거. 같은 말이잖아 이거.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는데 생존자들은 어쩌고저쩌고 한데 사는 놈은 살고 죽는 놈은 죽는데 그럼 이게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 거예요. 복수정답이 아니지. 자, 왜냐면 이 단어 때문이에요. 저 무슨 뜻이야? consequence? 결과죠. 이게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에 따른 결과는 이라고 해서 A를 마지막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CBA로 가시면 됩니다. 너 되게 잘 풀어. 요거 이해가 되시나? 이거 마지막에 natural consequence를 이용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보내는 겁니다. 결과를. 자, 36번 보자. 자, 36번. 얘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이 책을 내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들을 난이도 순으로 배열을 했거든. 그러니까 순서 문제 처음 풀 때는 솔직히 너무 족밥이었죠, 문제가. 근데 눈으로 잘 풀어줬잖아. 1, 2, 3, 4 여기는 그냥 쉬웠잖아. 근데 뒷부분에 오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들만 모여있어서 이게 이 고객님들의 이 멘탈 관리에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금 섞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뭐 이미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하여튼 유감인 거지. 자, 일단 가보자고. 뭐 안타깝지 뭐. 근데 이 정도 오늘 푸는 문제 만약에 80% 이상 맞추잖아? 그 사람은 시험 봤을 때 순서를 틀릴 리가 없어. 이런데. 지금도 다 맞으면 되지.
자, 네가 바쁜 거리에 운전을 하고 있다면 너는 많은 경쟁하는 사업체들을 볼 거야. 종종 바로 옆에. 경쟁하는 사업체들 항상 붙어 있잖아. 백다방이랑 메가커피, 컴포즈도 붙어 있고, 뭐 밥집들도 많고, 심지어 성지고 하는 학원도 붙어 있어요. 나 사라지면 니네 알아서 갈 때 찾아라. 컴퓨팅 비즈니스 중에 하나로 가면 돼, 알지? 자, 하여튼 그런 얘기. 조만간 잘릴 수도 있으니까. 네, 나 요즘 너무 막 나가서 잘릴 수도 있어. 자, 하여튼. 자,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a consumer in search of a quick meal. 빠르게 식사를 하려는 소비자는 가진다, 많은 선택을. 그 다음에 점점 많은 식당들이 등장하고 있다. 오랜만에 좀 가벼워요. 오랜만에 조금 읽을만해, 주어진 문장이. 오늘 푸는 문제들이 하나같이 주어진 문장이 좀 그랬잖아. 이번에는 조금 읽을만한 것 같아. 저 센테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배민을 키면 항상 선택권이 이렇게 있다고. 안에 경쟁하는 회사를 쫙 있단 말이야. 지금 조금 이따 시킬 거야, 이제. 쉬는 시간 주고. 요거 쉬는 시간에 시켜야 딱 퇴근했을 때 이제 밥이 와 있더라고. 오늘 약간 고민 중. 지금 그 고민에 지금 말이 꼬이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정하고서 수업을 하면 안 소리가 아니라요?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서 끝내려고, 이 양반이. 자, A. 물론 비용이 증가한다. 하지만 고객들은 정보를 얻는다. 비용이 증가한다 안 되죠. 전혀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B.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설명하지 않는다. 왜 회사들이 광고하는지. 여기 오해 있어요? 오해 전혀 없지? 깔끔하게 X. C네. 자, 이러한 경쟁 회사들은 빡세게 광고한다. 그 다음에 the temptation. 이게 유혹이죠. 유혹이야. 유혹은 보는 거야. 이러한 광고 행위를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보려는 유혹이 있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음식점이 광고 빡세게 한다고 해서 밥이 더 맛있어져요? 그건 아니지, 사실. 그냥 그 광고 비용만큼 오히려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광고가 별로야. 그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 광고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B 괜찮아요? 이러한 오해는 설명하지 않는다. 왜 회사가 광고하는지. 이러한 오해 있어? 이러한 오해 있지. 템테이션이 오해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 B 괜찮아? A는 물론 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고객들은 정보를 얻는다. 둘 다 올 수 있네. 또 나왔어, 이거. 복수정답. 아이, 되겠냐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둘 중에 하나가 끊겨 있을 겁니다. 요 둘 중에 하나를 끊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A에서 B가 된지 한번 보자. Consumers also benefit from added variety, and we all get the product that's pretty close to our vision of a perfect good, and no other market structure delivers that outcome. 여기에 오해 있어요? 이거 오해 없지. A에서 B가 안 돼. 얘가 안 되니까 답은 CBA입니다. C가 치고 이 C가 자꾸 나오네. 근데 여기까지만 그래. 이제 C 별로 없다 시작하는 거. C가 있는. 아니야. 있어. 자, 요거 이해되셨죠? 방금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서 요렇게 연결해서 풀 수도 있었는데 이건 조금 위험하다고.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이것보다는 여기서 여기가 안 된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A, B를 차단하는 거야. A, B가 안 되니까 답은 BA다. 어차피 첫 선지는 C로 확정됐잖아. 얘는 확정됐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저렇게 연결해서 풀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증을 해보셔라. 시간이 된다면. 자, 37번 가봅시다. 여기서 혹시 37번부터 안 풀어져 있는 사람? 몇 번까지 풀었죠? 지금? 형이 5번까지 풀었어.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아니.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37을 그냥 해보자, 일단. 내가 니네한테 한두 번 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희는 소비자. 아니고요. 니네 소비자라고? 그러세요. 소비자세요. 소비자 말고 소비자. 예, 고객님. 네, 고객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되나 싶은데 뭐 알바는 뭐. 자, 일단 가보자고. 자, 이론적으로, theoretically가 이론적으로라는 뜻이에요. Our brain would have the capacity to store all experiences throughout our life.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론적으로란 얘기는 뒤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 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대. 거의 DVD 퀄리티로. 그러나 그러니까 후락가네. 이러한 이론적인 저장 능력은 이게 상쇄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밑에 나와 있나 혹시? 상쇄하다, 그치? 이거 상쇄된다. 뭐에 의해서? By the energy demand. 에너지 요구에 의해 상쇄된다. 뭐랑 관련된?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tor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in memory. 결국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론적으로는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에너지 들어가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게 필자 주장입니다. 통념에 대한 반박까지 그냥 다 나온 거예요. 주어진 문장에서. A.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굴을 인지할 수 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왁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안 나왔어 아직. 갑자기 더 페이스 안 돼 이거. 결과적으로 the brain develops efficient strategies. the brain은 괜찮아. 아니, 뇌는 위에 나왔잖아. 뇌는 있지. 뇌는 있다. 자, 결과적으로 뇌는 효율적인 전략을 취한다. 그럼 연결해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에너지 요구가 빡세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상쇄된다. 그래서 뇌는 효율적인 전략을 취한다. 에너지 요구가 빡세니까 효율적 전략 취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 B는 올 수 있을 것 같아. C. This ability, 이 능력, 여기 능력 있어요? 있나?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지. capacity가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 여기. 잘 들어보세요. 얘까지는 단절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얘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ability를 뒤에서도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거 수식을 받은 채로 디스를 받을 수 있는지 봐야 돼. 예? 이게 뭔 개소리냐면 봐봐. 그러니까 이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당연히 디스가 얘를 수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얘도 얘 수식하고 있잖아. The ability to match what we see with general visual memory patterns. 여기까지가 이렇게 투부정사거든. 얘를 받았을 때 ability가 위에 있으면 단절이 아닌 거예요. 괜찮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갑자기 이 능력이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나왔는데 이 능력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이 윗글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단절인 거지 그러면. 이거 괜찮지? 디스만 볼 게 아니고 뒤에 수식까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을 매칭시키는 능력이야. 뭐랑? 일반적인 기억 패턴과. 이런 능력은 없었지 위에. 이건 아니었지. 그래서 X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X니까 잘 풀어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디스가 있긴 있다. 어빌리티가 있긴 있다 위에. 있지만 얘까지 읽어서 어빌리티를 완전하게 해석해보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바가 아니다. 단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첫 선지는 B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becoming dependent on shortcut. When we observe. 자, 우리가 왁구를 볼 때, 그래 왁구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A 괜찮겠네. 왁구를 볼 때 visual image는 captured by the eyes. 뭐 the eyes는 뭐 괜찮겠죠. 왁구 위에 있는 눈이 아니 뭐 그런 거고. 더 visual image는 여기에 대한 수식 받고 있으니까 괜찮고. visual image는 굉장히 가변적이다. depending on point of view, lighting conditions and other contextual factors.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학생들. 내 셀카랑 내가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한 사람. 왜 다르죠? 아니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 고정, 화장, 막 조명, 관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돼 있단 말이야. 난 옛날에 내가 한번 수업할 때 그 출석부를 컬러 그 사진 들어간 출석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애들 이름 빨리 보라고. 야 봤는데 지금 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름을 불렀는데 지가 손을 들었는데 얘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야 너가 민정이 맞니 하니까 너 맞는데요? 그래서 미안하다. 야, 알았어. 하고 저기 옆에 써놨어. 보정 심함. 하고 이제 주의. 그러다 이제 좆돼가지고 용인으로 온 건데 자 어쨌든 가보자고. 자.
좋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눈에 의해 캡처되는 시각적 이미지는 굉장히 가변적이다. 뭐에 따라서 관점이나,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점이나 또는 조명 상태, 다른 맥락적인 요인들. 저게 이제 화장이라든지 보정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다르대. 이거 다음에 A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굴을 인지할 수 있다. 다르지만 인지할 수 있다. 괜찮지? 여기서 C 갈 수 있어? 이러한 능력 나왔어? 다르다까지밖에 안 나왔잖아. 다른 걸 인지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죠, B에? C로 못 가? 답은 B, C. 방금 구사한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지, 여기 무슨 얘기까지밖에 없었어? 다르다까지밖에 안 나왔어. 2년 이거 사진이랑 다르다까지밖에 안 나왔다고. 이것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이 능력은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답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38번이 일단 넘어가고 39, 40을 먼저 처리하고 38번으로 돌아옵시다. 38번 답은 CBA예요. 네, 맞다. 이건 찍은 거야. 한번 보자. 이거 그냥 봐보자. 어차피 다 공개했으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얘가 여태까지 2학년 순서에 나왔던 문제 중에 내 생각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 역대급 2학년 모의고사 순서 중엔 가장 어려웠고 3학년 거를 포함하더라도 최고 난이도 한 10개 아니면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거까지예요? 응? 아니 40번까지. 그럼 이거 넘어가고 야 2개밖에 안 나와? 이런? 이거 넘어가고 3940? 38번 혹시 풀고 싶은 사람? 오케이, 가보자. 뒤에 안 했어. 자, 이거 하나만. 끝나는 시간인데. 아니, 끝나는 시간은 어차피 고정이. 38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39, 40 풀 시간 드리고 이거 두 개는 쉽거든? 이거 금방 풀고 가자 그러면. 38은 어차피 이거 읽어도 이해 안 돼요. 이거 이해하라고 쓴 글이 아니거든? 근데 한번 접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과학적 연구에 관해서 실험 이야기들은 기대된다. Adhere closely. 밀접하게 붙어 있도록 실험 결과와 그 다음에 밝혀내도록 일반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성을. 모르겠고. 자, 우리가 창의적인 기여를 배제할 때 그러한 과학적 설명에, 과학적 상상에. 일단 과학적 상상은 뭐 여기 있다 치는데 요게 없죠. 근데 문제는 얘는 여기서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절시킬 수가 없어. 더 명사긴 한데 뒤에 수식 받으면 얘는 단절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이거 약간 물음표예요. 잘 모르겠어. Treat models and interpretive explanation straightforward facts. 모르겠어. 세모. They construct frameworks for systematically chosen data. 자, 그들은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뭘 위해서? 어디에 대한 이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을 관찰 대상에 대한. 이 데이 있나요? 데이가 있습니까? 데이가 없어요? 위에 복수명사 있어? explanatory tales 있잖아. 이야기가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괜찮지? 얘도 단절 근거 없어.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은 종종 감춘다. 사실을 theories are deeply loaded with creative elements. 이론들이 사실은 창의적인 요소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감춘다. 이게 올 수 있어. 좆된 거죠. 세모가 떴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셋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잡아서 패야 돼. 근데 보통 그걸 고를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짧은 거. 짧은 놈을 먼저 뚜려 패는 게 좋은 전략이고, 그게 아니라면 명확한 연결사가 있는 거. 연결사가 있는 거를 잡는 게 좋습니다. 이 셋 중에 연결사로 시작하는 게 뭐죠? C지. C가 명확하게 반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얘를 잡는 게 유리할 거야. 그럼 C를 먼저 가상으로 잡아보자.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패러다임은 종종 어떤 사실을 숨기냐? 창의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긴다. The shape, the construction of research projects and the interpretation of evidence. 자, 과학적 설명은 do not just relate a chronology of facts.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C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과학적 이야기에는 창의성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창의성이 아니었잖아.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however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얘가 창의성 OX라는 관점에서 평가가 될 수 있지. 그렇게 평가해보면 주어진 문장은 창의성 X였어. 우리 이제 뭘 해야 돼? 창의성인지 창의성 X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A, B가. 그럼 배열이 될 거야. A는 명확하게 창의성이죠. 대놓고 창의성을 얘기하고 있어. 이건 정확히는 이제 창의성을 배제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창의성이 있습니다. B, 창의성 있어요? Imagine. 그 다음에 어디였어? 어디였어? 여기다. Storylines, they inspire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들 있는 거 보니까 창의성 관련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이것도 거의 가라인데 그럼 결국 얘는 다 창의성 얘기니까 however로 뒤집혔다고 치고 C가 첫 선지로 나오고 제가 however이 있으니까 저기서 뒤집힌 거고 나머지 다 창의성으로 배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C, A, B냐 B, A냐 아직도 안 끝난 거야.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해놓고 찍는 게 최선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CBA, CAB 찍는 게 최선이야. 어차피 둘 다 창의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판단이 안 될 거라고. 근데 만약에 한 발짝만 더 가겠다 하면 이거는 창의성이 없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얘기지. 얘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창의성에 대한 얘기고 문제를 마지막에 두는 게 맞겠죠. 창의성이 이런 거다.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연결해서 CBA로 이렇게 골라주시는 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법. 왜냐면 어차피 이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39, 40 안 푼 친구들은 지금 얼른 풀어보고 이거 진짜 5분이면 되거든? 2개 다 푸는데 그래서 이거 얼른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자. 포테이토가 통으로 들어가 있으면 너무 킹받아. 그 뭔지 알지?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좀 그래. 자, 우리 39, 40 후딱 끝내보고 가자. 빨리 꺼내, 빨리 이 사람아. 오케이 할까요? 그럼. 다음에 강우 오면 딱 토요일 날 그때 딱 찍고. 강우인데 썰안 풀고. 겟? 강우 생일이잖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게? 걘 심지어 없잖아요, 그 지금. 강우 생일이니까 이제 생일 강의. 근데 39번 조금 이거 식량안보 얘기여서 조금 어렵긴 하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패스? 문제 문제잖아요. 저희 30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38 너무 힘들었어요. 지랄하네. 야, 푼 건 내가 풀었는데 왜 네가 힘들어? 푼 건 내가 풀었잖아.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잠깐만, 늦지 말아봐. 제가 우리 과제로 일단 39번부터 낼 건데, 책 잠깐만 펴봐, 잠깐만. 문법 내가 카톡방 올려놨어. 157페이지 잠깐 한번 펴보세요. 요것만 보여줄게. 여기가 이제 문장 삽입 유형이거든?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2학년은 빈칸을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험 전에 문장 삽입 치고 나서 빈칸 주요 문항만 풀고 내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삽입 풀 때 너네 저 주어진 문장 먼저 읽니? 먼저 안 읽니? 이거 먼저 안 읽는 게 일반적으로 더 잘 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이 순서 문제를 풀 때 어떤 로직을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어떻게 풀었지 이거?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읽어야지. 이게 전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삽입은 이거야. 자, 요렇게 문장이 있고 그다음 이렇게 글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이 어디예요, 원래? 주제요. 이 글의 첫 문장이 여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부터 읽는 거야. 자, 읽다가 이 정보가 머릿속에 없으면 어느 지점에 명확하게 단절의 근거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보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이어지지 않는데 이거 단절인데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얘를 먼저 읽잖아?
그러면 이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요. 이게 남아. 그래가지고 이 단절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 웬만하면 여기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읽었을 때 단절의 근거가 있는 게 한 90%, 없는 게 10%입니다. 10%는 어때요? 그건 뭐 그냥 틀려야지 뭐.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갔다가 이거 읽으면 자리가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 안 읽고 푸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앉아봐, 진짜 좀.